자, 이 모든 변화들을 쭉 정리해 보면 고객들이 단순하게 예전에는요, 그 기업에게 어떤 고객의 기대 가치가 제품만 뛰어난 걸 원했어. 근데 단순하게 이제는 제품 정보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오픈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에 더 많은 기대를 하느냐? 고객 관계 가치. 그 회사가 고객들하고 어떤 릴레이션십을 구축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관계 가치에 대한 욕구가 고객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얘기.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영업에 있어서도 영업 혁신의 방향, 미국이 이제 이런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영업은 그럼 어떤 혁신으로 가야 될까? 영업 혁신의 방향을 크게 고객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릴레이션십 구축의 형태로 이거를 중시하는 그 영업의 혁신을 가져가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과학적인 영업이 필요하다. 예, 그냥 예를 들면 감이나 뭐 경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급격하게 이렇게 정보의 수준이 올라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영업력 수준도 조금 더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영업에 근거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의 영업으로 안 된다. 팀 전체 시스템 베이스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된다. 이게 미래의 영업 혁신의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주제가 뭐예요? 바로 왜 릴레이션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왜 관계가 중요하냐. 예?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수요는 점점 더 줄고 공급은 더 많아지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든 한 번 맺어진 고객과 여러분들이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구축을 해 나가느냐가 B2B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나온 게 뭘까요? 그게 B2B 기업에서 핵심 고객 관리라고 하는 테마예요. 그래서 잘 안 들어보셨지만 영어로는 이걸 CAM이라고 그래요.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네. 그래서 미래 영업 혁신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한 번 맺어진 기업들을 어떻게 키 어카운트, 주요한 고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즉 그 고객과의 이런 발전들의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서의 부분들이 바로 이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고객 관리, 키 어카운트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영업 테마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관계라는 걸 단순히 인간관계로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인간관계가 왜 중요해요? 바로 이 고객과의 관계라고 하는 큰 릴레이션십 하에서 여러분이 고객과 가져다주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하고 친밀도만 올리는 것 그 자체만이 더 중요한 건 아니고 큰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업 대 기업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된다. 그 기업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 사람하고 친밀도만 가져가는 관계, 인간관계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인간관계죠. 그죠? 근데 영업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 이렇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 어카운트라는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늘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관계를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런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단계는 우리의 핵심 고객들이 누구냐, 우리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라는 거를 잘 인식하는 게 좀 필요해요. 네,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이 누구냐, 키 어카운트가 누구냐. 그죠? 아무나 다 모두 다 키 어카운트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죠?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 선택. 그죠? 누구를 키 어카운트로 인식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이제 키 어카운트 관계, 고객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모든 부서들의 고객과의 관계의 기능을 잘 조절하고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키 어카운트 회사와 여러분 회사의 릴레이션십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평가해 봐야 돼. 릴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뭐죠? 그러면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둘 간의 접촉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영업 부분에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관계, 릴레이션십 수준을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위에서부터 쭉 한번 이렇게 접근을 좀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관계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큰 거시아에서 고객들하고에 있어서의 관계 수준을 올리기 위한 부분들의 노하우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관계 이제 재밌게 풀기 위해서 불건전한 관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게 이제 불건전한 관계죠. 관계를 맺긴 맺었는데 좀 불건전해. 그죠? 이거보다 더 불건전한 관계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불건전한 관계. 그럼 가장 건전한 관계는 뭘까? 네. 저는 건전한 관계 얘기할 때 요 사진을 항상 좀 보여드리거든요. 혹시 요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누굴까요? 잘 아시다시피? 네. 근데 둘이 적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적으로 만났는데 이제 경기하다가 지나가면서 술 한번 싹 하고 만져주고 갑니다. 그죠? 적으로 만났지만 얼마나 건전한 관계예요. 그죠? 네. 자, 이래서 이 관계에 실패하면 결국 뭐 두 회사가 이렇게 그죠? 부부도 헤어지는 것처럼 이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이제 잘 구축해 나갈 것이냐. 그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낮은 수준의 그 고객 담당자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좀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큰 거시적 관계 하에서의 부분이 필요로 하고 이제 미시적으로 이런 인간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걸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실습을 하나만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라는 건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건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만 살아서는 관계는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럼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한다라는 뜻을 잠깐 살펴보면 고객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관계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대화에서는 절대 그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일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상호 뭐예요? 상호 대화가 이루어져서 고객이 여러분하고 뭔가 관계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즉, 이렇게 하면, 그거하고 하면, 당신의 회사하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위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의 행동의 필요성이 느끼게끔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단순하게 친밀하게 하는 게 영업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어느 한쪽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3인데 고객은 받는 게 2밖에 안 돼. 또는 저쪽은 5인데 여러분은 3이야. 그죠? 관계가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죠. 그럼 어느 한순간 누군가가 뭐예요? 관계가 끊을 거라고.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뭐죠? 그래서 상호 뭐가 있어야 돼요? 상호. 서로 명확한 그 가치가 있어야 돼. 이 관계를 지속하는 거에 대한 관계를 하는 거에 대한. 이랬을 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단순하게 정말 저 사람하고 친밀하다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고객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B2B 영업에서는 뭐가 있었죠? 조직 전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담당자, 그래서 조직 니즈와 개인 니즈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고객사하고 관계를 분석할 때도 고객사와의 관계 상태와 그죠? 담당자와의 인적 관계 상태 두 가지를 같이 구분해야 돼. 그 회사는 우리 회사를 안 좋아하는데 그 담당자는 나를 좋아할 수 있지. 근데 담당자하고는 안 좋은데 그 회사가 우리와의 관계는 좋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적인 측면에서 관계, 인간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친밀도 뭐 이런 관점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의 관계가 충성관계냐, 우호관계냐, 중립관계냐, 협조적 관계냐, 적대관계냐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 사람하고 또 사적인 모두도 같이 파악을 해나가면서 인간관계 수준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관계와 이익 사이에 트랩이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고객사와의 관계 수준을 요 베이직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더 관계 수준이 좋아지는 거예요. 회사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수준. 회사 수준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그 내용이 나온대요. 여기 이제 조사 연구 자료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기여 이익이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떨어져요? 어디에서? 여기서 떨어지죠. 이게 트랩이라고 그래. 트랩.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여기까지는 대부분 가는데 이 수준이 오히려 어때요? 이익을 떨어뜨리는 수준의 관계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이익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이익도 올리고 모든 거를 관계 수준을 올리려면 이 관계 수준을 어디로 올려야 돼? 좀 더 인터디펜던트,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들의 이익도 올라가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러분 회사의 이 핵심 아까 말씀드린 고객사하고 회사 대 회사의 관계가 인간적인 친밀도는 2차적인 문제고 회사 대 회사의 관계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올려야 돼. 여기까지. 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 회사에 우리 회사에 뭘 파악해야 돼요? 이건 안 할 건데 수준을 파악해야 돼. 그 관계 수준을. 그죠? 이게 회사 대 회사로서 관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설문이에요. 그래서 요 설문에 따라서 뭐죠? 아까 이게 베이직이 빈약한 관계고요. 이게 보통이고 밀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적으로 친밀해. 그것만으로 안 되고 회사 대 회사로서의 관계로서 요 수준이 요 밀접한 관계까지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관계를 회사 대 회사의 관계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우선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한번 볼까요? 회사 대 회사의 관계도 올려야 되지만 그 관계와 함께 또 뭐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의 인간관계도 올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인간관계를 올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 용지 한 장씩 가져가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사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객사에서 담당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담당자를 알아야 되는 회사. 어카운트가 단순히 딱 1대1로만 접촉하는 건 베이직 관계거든요. 그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회사가 약간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회사 하나를 해서 그 회사 일단 요 가운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쓰세요. 여러분 이름. 요 동그라미 하나를 치시고 여러분 이름. 자, 우리 뭐 B2C 하시는 분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고객들 이름을 쫙 한번 업체 이름을 쫙 나열해도 돼요. 업체 이름을 딱 나열하고 업체 이름이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업체 대표겠죠. 그죠? 아니, 목장주.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적으셔도 되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B2B 기업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조금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회사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가 뭐 4개 내지 5개를 한번 주변에 적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만약 이게 적기가 뭐 좀 적절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저거로 해도 돼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친구들을 여기다 그냥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아니면 회사에 있는 분 적으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냥 실습 겸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한 거니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아는 분을 쭉 적으셔도 되고, 회사 내부를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내 친구들을 써셔도 되고, B2C의 경우는 내가 아는 고객 이름을 다 적으셔도 되고. 자, 적으신 다음에, 자, 요거 실선은 뭐냐면, 실선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뭐예요? 소원한 관계. 그러면 실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통은 뭐냐면, 이게 점선. 그 다음에 보통은 실선. 그 다음에 친밀은 뭐예요? 좀 굵은 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거는 갈등.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표시하셨죠? 자, 요거를 이제 관계 역동표라고 하는데, 한눈에 지금 우리가 이제 밀접한 관계로 올려야 되는 어떤 어카운트가 하나가 있다면, 이 어카운트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을 쫙 해놓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한눈으로 뭐 인사이트를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많으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 이런 게 많으면. 이게 딱 그려보니까 지금 이 고객사하고의 관계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거고요. 굵은 선이 많다. 그런 얘기 무슨 뜻이죠? 인간관계 수준이 그런대로 괜찮다. 이런 거죠. 그죠? 자, 이런 거를 표로 만약에 하면 표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표로. 예. 자, 이름. 그죠? 직위. 그죠? 그 다음에 부서. 마케팅 부서, 예를 들면 생산 부서 뭐 이렇게 쭉쭉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관계에서의 이 사람이 하는 역할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예. 구매센터 내에서의 역할. 그죠? 그거 적고. 관계의 수준. 그죠? 그리고 당사에 있어서 이 인물 중에 누가 더 중요도가 높으냐. 그러면 인간관계 누구부터 해줘야 돼요? 아무나 필요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하고 친밀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 인간관계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영업적 효과를 위한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죠? 일단 거시적으로 우리에게 핵심 고객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죠? 그 핵심 고객사의 관계 수준을 평가한 다음에 그 인물들하고의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물들을 어떻게 쭉 나열해서 그들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관계 수준이 낮으면 이 타겟을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관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게 영업에서의 인간관계 수준을 올리는 하나의 테크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알고 지낸 사람하고 친밀도하기 위해서 술 많이 먹고 하는 게 관계 수준을 올리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표를 활용하셔도 좋고 그림을 활용해서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어카운트와의 인간관계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간관계 수준 좋다라고 하신 분 있죠? 자, 하나만 더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역동표에 친하다고 생각하신 분 적으신 분 있죠? 관계 수준이 좋다고 얘기하신 분, 그 검은 선 2개 있네요. 여기도 3개, 4개 있고. 여기 몇 분? 여기 한 분인가? 예. 자, 그러면 이 관계 수준, 아까 말씀 여러분이 진단한 것 중에 친밀도가 높은 사람 순으로 3명이 많으니까 2개만 써보세요. 가장 친밀도가 높은 사람, 검은 거, 굵은 선 2개 있다 그럼 2개만 적으시면 되고, 굵은 선 하나에 보통이다 그러면 굵은 선 1명, 보통 1명에서 2명만, 이 5명 중에 2명 뽑아서 가장 친밀도가 높은 사람 순으로 2사람에 대해서 이걸 평가를 해보세요. 자, 이거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요 점수, 인간관계 진단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조금 전 거는 조금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요즘 구체화시켜서 항목을 늘어놓고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사람은 제가 적으시라는데 2사람 중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은 25, 이 사람 15 나왔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작업 25라고 딱 이 2분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에 대해서 요 밑에다가 요 내용을 적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3가지. 직장 이해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장 큰 걱정거리. 이 사람이 혹시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는 거 3가지. 예. 그 고객사에 대해서 또는 뭐 만약 고객사 안 하신 분은 그 직장 내 사람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 인간관계 수준이 나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지각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수준은 다를 수 있나요, 없나요? 다를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수준이 친밀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객하고 뭔가를 하고 이제 이 어프로치를 할 때와 정말 서로가 이 인간관계 수준이 서로 지각이 딱 맞았을 때하고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다르죠. 영업적인 접근에서.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던졌는데 그 고객은 나하고 관계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안이나 여러분들은 친밀하다고 다가오는 부분들이 거기서는 부담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인간관계가 발전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그 고객사 담당자하고 알고 있느냐, 여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정말 인간관계 수준이 높은 게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뭐 친밀도가 높으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인간관계라는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영업적인 측면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스테이크 하는 부분들을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인간관계 수준을 높이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적어도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고유한 그런 부분을 같이 교집합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좋은 인간관계 수준이 되고, 그것이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관계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알고 있다, 친밀하다라는 것만으로 인간관계 수준이 발전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고객사와 관계 수준에서 이해를 좀 해봤으면 해서 액티비티를 좀 했습니다.